네, 안녕하세요. 7.10 부동산 대책 이후 세법 특강을 맡은 김상현 교수입니다. 자, 특강은 두 개로 나눠서 첫 번째 시간은 부동산 3법 개정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두 번째 시간은 민간 임대주택 개정에 따른 세법 내용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부동산 3법 이번에 개정이 7.10 부동산 대책 이후에 개정이 됐는데요. 자, 부동산 3법 등이라는 것은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법인세, 취득세 등을 얘기를 하는데 주로는 이 네 가지 세법 규정이 이번에 7.10 부동산 대책으로 해서 개정이 됐습니다. 자, 개정은 2020년 8월 4일 국회를 통과했고요. 8월 11일 행정부 심의에 거쳐서 공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해서 볼 내용이 이번 세법 개정으로 해서 그 시행일이 각 세목마다 일률적이지 않다는 것을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자, 2020년 8월 12일, 어떤 거는 이제 8월 18일, 2021년 1월 1일 이후, 그리고 2021년 6월 이후에 그 시행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각 시행되는 사항은 제가 강의를 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부동산세 세법 개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자, 이번 7.10 부동산 대책은 주택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 수요 건전을 위해서 1세대가 2주택 이상의 다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중과세 등의 어떤 개정이 있었었는데요. 특히 법인의 경우에 더욱 무거운 세금 부담을 지금 주게 개정이 됐습니다. 먼저 종합부동산세 개정을 살펴보겠는데요. 자, 종합부동산세를 지금 보시기 전에 먼저 그 계산 구조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합부동산세는 크게 주택 부분하고 토지 부분으로 세액 계산이 되는데 주로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주택 부분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개정이 됐습니다. 자, 먼저 그 계산 구조는 자, 먼저 주택들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자, 이 공시가격 합한 금액이라는 거는 자, 우리가 이제 개별주택 같은 경우는 개별주택 가액이 공시가 되죠. 그리고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가액이 공시가 됩니다. 이 공시된 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6억 원을 먼저 공제를 하고요. 자,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3억을 더한 9억 원을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공제된 금액에서 공정시장 가액을 곱해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데요. 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지금 현재 2020년도에는 90%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1년 내년에는 95%를 적용하고요. 2022년도부터는 100%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적용한 과세표준에서 6단계 초과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는 종합부동산 세율을 곱해서요. 그래서 종합부동산 세액을 계산을 하고 자, 여기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재산세액이 이 종합부동산 과세표준을 근거로 해서 재산세가 부과된 게 있으면 이 부과된 세액을 공제를 해주는데 이거는 이제 종합부동산세하고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공제한 재산세액을 공제를 한 후 산출세액이 나오는데 이 산출세액에서 자, 우리가 주택을 오래 보유하거나 그리고 연령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보유를 하는 경우에 세액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세액 공제에 대한 부분도 뒤에 우리가 개정된 사항이 있으니까 그때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세액 공제를 한 후에 직전 연도 세액에서 지나치게 그 세액 부담이 많은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 세부담 상한을 두고 있는데요. 자, 세부담 상한을 직전 연도 세액에서 150%에서 300%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그 초과되는 세액을 공제를 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액을 공제를 한 이후 납부세액이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액으로 납부가 되겠죠. 자, 그러면 계산 구조를 살펴봤는데 자, 이번에 이 계산 구조 상에서 자, 세법 개정이 어느 부분에 그 개정이 됐는지 제가 붉은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요.
자, 내년부터 이제 바뀌는 내용이 올해까지 이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90% 적용하던 게 내년도에는 이제 95%가 적용이 되고요. 2022년도부터는 이제 100%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개정된 내용 중에 이제 세율이 많이 바뀌었는데요. 자, 특히 이제 법인 같은 경우는 초과 누진 세율 구조에서 이제 단일 세율로 이제 개정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개정된 내용이 세액 공제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부담 상한 초과세액 이 부분도 개정이 됐습니다. 자, 개정된 부분을 제가 적색으로 표시를 해뒀습니다. 이게 하나하나 조금 이따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법인들에 대해서 이제 개정이 됐는데, 자, 법인들은 세액 계산 구조 자체가 법인들하고 법인하고 개인이 지금 구조가 이렇게 좀 달리 이제 계산되도록 바뀌었는데요. 특히 이제 법인이 이렇게 심플하게 바뀌었는데, 심플하게 이제 계산 구조가 바뀌면서 세액 부담은 굉장히 크게 되도록 돼 있어요. 왜냐하면 자, 개인들은 아까 계산 구조상에서 공제 6억 원을 공제를 해주는 게 법인은 그 공제가 없습니다. 자, 공제를 하지 않고 바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하도록 하고 있어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내년부터 95% 적용을 하도록 하고 있죠. 자, 그렇게 계산된 과세표준에서 세율이 개정이 되는데요. 세율이 일반 개인들 같은 경우는 6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돼 있지만, 자, 법인들 같은 경우는 개인들의 최고 세율 중에서 최고 세율로 단일 세율을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담이 굉장히 이제 커질 수밖에 없도록 개정이 됐죠. 자, 그리고 이제 공제할 재산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으로 바로 이제 이렇게 심플하게 법인들 같은 경우는 세액 계산 구조가 바뀌었다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 이제 개정된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먼저 이제 세율 개정된 사항을 한번 좀 살펴보면요. 자, 세율 인상은 2021년 귀속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 2주택 이하하고 3주택 이상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으로 나눠서 이렇게 구분해서 기존의 세율 이 구조가 이렇게 돼 있었고요. 과세 표준이 3억 원에서 94억 원을 초과할 경우로 이렇게 세분화돼 있습니다. 자, 2주택 이하인 경우에는 3억 원 이하인 경우는 0.5%, 3억 원에서 6억 원 같은 경우는 0.7%, 6억 원에서 12억 원 같은 경우는 1%, 12억 원에서 50억 같은 경우는 1.4%, 50억 원에서 94억 원 같은 경우는 2%, 그리고 94억 초과 부분에 대해서 2.7%를 이렇게 적용하던 거를, 자, 2021년부터 개인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개정이 됩니다. 0.6%에서 3%까지. 특히 이제 법인들 같은 경우는 개인들의 최고 세율인 3%를 일률적으로 이 구간에 관계없이 적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부담이 법인이 훨씬 이제 커지게 된 거죠. 그리고 3주택 이상은 개인들 같은 경우는 0.6%에서 3.2%로 이렇게 중과하던 거를, 자, 이번에 개정된 사항이 개인들 같은 경우는 1.2%에서 6%, 그리고 법인들 같은 경우는 개인들의 최고 세율인 이 6%를 일률적으로 단일 세율로 적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3주택 이상 조정 대상 이외 지역에 있는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인 경우에는 세액 부담이 기존에 보다도 거의 2배 이상 증가했다라고 이제 보실 수 있어요. 세액 부담이 굉장히 많이 되겠죠. 그래서 다주택에 대한 부분을 좀 건재를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조정 대상 지역은 지금 현재 2020년 6월 19일에 최종적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지정을 해놓은 게 이 내용입니다. 서울, 경기도, 인천시, 세종시, 대전시, 청주시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대체적으로 이전보다는 굉장히 범위가 넓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현재 조정 대상 지역이 어디인지는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개정된 사항 중에서 세액공제 부분입니다. 자, 세액공제는 기본적으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해주겠다는 건데,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 역시 2021년 귀속분부터 적용을 하겠다는 건데요. 자, 세액공제는 크게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죠. 하나는 이제 고령자 공제하고 하나는 이제 장기 오래 보유한 거에 대한 그 공제를 해주는 건데,
자, 이제 고령자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이게 양도나 이런 그 유동성 부분에 대해서 제약을 받기 때문에 보유한 거에 대한 세액이기 때문에 고령자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자, 고령자는 일단 기본적으로 60세 이상이어야 되고요. 자, 세 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60세에서 65세, 65세에서 70세, 70세 이상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눠서 기존에는 각각 10%, 20%, 30%의 공제를 해주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장기 보유 같은 경우는 5년 이상 보유를 하는 경우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세 단계로 이렇게 나눠서 5년에서 10년, 10년에서 15년, 15년 이상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눠서 공제율도 20%, 40%, 50% 이렇게 공제를 했었어요. 기존에. 이거를 이번에 개정을 했었는데요. 자, 개정된 내용을 보면 고령자 공제가 10%에서 자, 이렇게 10%에서 30% 해주던 걸 20%에서 40%로 각각 구간마다 10% 증액을 시켰습니다. 자, 장기 보유 공제는 기존하고 변함이 없어요. 그대로 현행을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자, 다만 이제 그 공제 한도를 높여놨는데요. 기존에는 70% 적용하던 걸 80%까지 공제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가령 예를 들면 고령자 같은 경우는 70세 이상이면서 이 고령자가 15년 이상 주택을 1세대 1주택을 보유를 했다라고 한다면 자, 기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30% 최고 공제를 받고 15년 이상이니까 50% 공제를 받았잖아요. 합하면 80%가 되잖아요. 기존의 공제 한도가 70%였어요. 이 80%를 공제하는 게 아니라 70% 한도만큼 최고 70%만큼 공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80%로 증액을 시켜놓은 거죠. 그래서 가령 개정된 사항으로 보면 70세 이상이면 40%, 장기 보유 한 50%를 합치면은 두 개를 합치면 90%가 되잖아요. 이 90%를 다 공제를 받는 게 아니라 최고 80%만까지만 공제를 해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다음은 세부담 상한 초과세액인데요. 자, 이 세부담 상한 초과세액은 기존에는 자 이렇게 세 부류로 해서 일반적인 자, 이 조정 대상 이외의 일반 1주택, 2주택에 대해서 150% 상한을 뒀었고요.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은 200%, 그다음에 일반 나머지 기타 지역에서 3주택 이상 되더라도 300%의 그 한도를 뒀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특징이 뭐냐면 개인, 법인 똑같이 적용을 했었어요. 근데 이번 개정 사항에 보시면 자, 개정 사항에 보시면 일반 1주택, 2주택은 똑같이 150%, 그리고 3주택 이상도 300% 똑같아요. 근데 조정 대상 2주택을 일반 지역의 3주택 이상의 주택하고 똑같은 레벨로 봐서 300%를 적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세액 부담이 자, 전년도에 비해서 200%만 부담 하라고 하는 거하고 300% 초과 못하는 거하고는 세액 부담이 당연히 커지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특징이 법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상한 부분을 폐지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법인 같은 경우는 직전년도에 비해서 세액 부담이 무한정으로 증가하더라도 상관없이 다 부담을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2021년 기속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양도소득세 개정 사항인데요. 자, 양도소득세는 주로 이제 양도소득세율이 먼저 개정이 됐는데, 자, 기존에 우리가 단기간 보유를 하게 되면 이 양도소득세 부분을 조금 부담을 더 높게 했었어요. 단기간 보유하다가 그 단기 차익을 노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액 부담을 더 할 수 있게끔 했었는데, 자, 기존 내용을 보시면 기존에는 크게 세 부류로 나눠서 살펴보시면 되는데, 주택 이외의 부동산하고 그리고 주택 그리고 뭐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그 입주권 이걸 동일시 같은 레벨로 바꿔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분양권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눠서 세부담을 시켰는데, 자, 그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 자, 주택의 부동산 같은 경우는 세액 부담 50%까지 시키겠다는 겁니다. 자, 2년 미만 같은 경우는 자, 40%,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자, 2년 이상 이렇게 주택 이외의 부동산을 보유하게 되면 그냥 기본세율, 일반적인 양도소득세율을 부담을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주택하고 입주권 같은 경우는 1년 미만인 경우에는 40%, 주택 이외에 부동산하고 보다도 더 이게 세 부담이 낮았던 거죠, 사실. 그리고 2년 이상만 되더라도 1년 이상만 되더라도
자, 모두 다 기본 세율을 다 적용을 했었어요. 자, 분양권 같은 경우는 조정 대상 지역에 대해서만 이렇게 50%를 일률적으로 과세를 시켰어요. 비조정 대상 지역은 주택 이외 부동산처럼 각각 1년 미만, 2년 미만, 2년 이상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눠서 50%, 40% 기본 세율을 적용을 했었거든요. 자, 이번에 개정된 사항은 주택하고 입주권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분양권에 대해서 훨씬 더 세액 부담을 더 강하게 부담을 시키고 있어요. 자, 주택 입주권 같은 경우는 기존에 혜택을 주던 게 1년 미만인 경우는 70%까지 이렇게 중과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2년 미만 같은 경우도 60%, 2년 이상 되는 경우는 네, 기본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똑같은 내용이죠. 자, 분양권 같은 경우도 조정 대상 비조정 구분함이 없이 이 분양권 같은 경우는 무조건 1년 미만 보유를 하게 되면 70%, 그리고 2년 미만이든 2년 이상이든 상관이 없어요. 나머지는 다 60%의 세율을 부담을 시키겠다. 그래서 이제 분양권을 가지고 이렇게 차익을 크게 이렇게 얻을 수 없게끔 세액 지금 세율이 개정이 됐습니다. 자, 주의하실 거는 시행일을 보세요.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부터 적용을 합니다. 자, 다음은 다주택, 여러 주택을 보유하는 사람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인상이 됐는데요. 이것도 역시 6월 1일,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을 합니다. 자, 기존에 우리가 2주택,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들에 대해서 기존에도 불이익을 줬었어요. 자, 불이익이 크게는 보면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장기간 보유를 했다고 해서 특별공제를 해주지 않겠다. 적용 배제를 다 시켰어요. 그리고 중과세율을 기본세율에다가, 우리 양도 기본세율에다가 그 나온 각 가표 구간에 나온 세율에다가 2주택 같은 경우는 10%, 3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20%의 중과세율을 부담을 시켰어요. 자, 이렇게 되는 게 내년 6월 1일 이후부터는 자,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여전히 배제를 시킵니다. 그리고 중과세율이 기존보다도 기본세율에서 2주택 같은 경우는 10% 적용하던 걸 20%, 그리고 3주택 이상 경우에는 기본세율에다가 30%를 더 해서 부담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세율이 많이 인상이 되죠. 자, 다음은 고가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인데요. 자, 이거는 주의할 게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바뀝니다. 자, 기존에는 어떻게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에 대해서 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했었냐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3년 이상이 돼야 됩니다. 자, 3년 이상이 되고요. 최고 80%까지 공제를 했어요. 10년 이상이 되면 80% 됩니다. 이 얘기는 각 연도별로 보시면 공제율을 보시면 곱하기 8%를 했다고 보십니다. 그래서 24%에서 최고 80% 이렇게 공제를 했었거든요. 자, 이렇게 기존에 적용을 해왔던 1세대 1주택 그 고가주택에 대해서 적용했던 거를 개정을 해놨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단순하게 기존에는 보유만 하더라도 이렇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높은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적용을 받았었는데, 이게 자, 거주하고 보유로 나눠 가지고요. 단순하게 갖고 있는 것만 해도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거주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거주를 해야지만이 자, 기존에 우리가 받던 80%를 전체를 다 공제받을 수밖에 없게끔 이렇게 개정이 됐어요. 어떻게 해놨냐면, 보유 기간 곱하기 기존에는 제가 8% 적용했잖아요. 보유 기간에다가 곱하기 4%를 적용하고 거주를 한 기간에다가 곱하기 4%를 각각 적용을 시켜놨습니다. 결국에는 갖고 있기만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기존에는 24%에서 80% 적용받던 거를 22%에서 40%밖에 공제를 못 받아요. 자, 우리가 기존에 80%를 다 공제를 받으려면 여전히 다 거주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거주를 해서 자, 나머지 부분을 공제를 받을 수밖에 없게끔 거주에 대한 제약을 해놓은 겁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고요. 즉, 그 다음에는 조합 입주권하고 분양권이 우리 주택 수 판정할 때
자, 개정이 됐는데요. 기존에는 크게는 두 가지. 우리가 1세대 1주택. 자, 1세대 1주택하고 하나의 주택하고 조합원 입주권이 있거나 아니면 분양권이 있을 때 과연 이 조합원 입주권하고 분양권을 주택으로 보느냐 마느냐 그런 부분이에요. 자, 기존에는 어떻게 했었냐면은 기존의 조합원 입주권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할 때 이걸 주택으로 봤었어요. 근데 분양권만큼은 주택으로 보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주택 중과 대상 주택수 판정할 때도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으로 봤었습니다. 근데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을 안 시켰어요. 근데 이거를 이번에 2021년 1월 이후 취득한 부분부터 분양권 자체를 다 주택으로 다 주택수에 포함하도록 개정이 됐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거는 이 분양권에는 오피스텔 분양권은 제외를 합니다.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오피스텔은 우리 주택수에 들어가요. 하지만 오피스텔 분양권만큼은 그 분양권에서 제외를 한다는 겁니다. 자, 다음은 취득세 개정된 사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취득세도 역시 주택 실수요자하고 투기 수요 건절을 위해서 1세대 2주택 이상 취득할 때 중과세 부분을 하겠다고 개정이 됐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거는 2020년 개정 시행일을 보면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분부터입니다. 지금 올해 8월 12일 이후 취득분부터 바로 적용을 하고 있어요. 자, 종전에는 이 주택 수에 따라서 어떻게 취득세를 부담을 했었냐면 종전에는 자, 여기서 보시면 1주택에서 3주택 같은 경우는 1%에서 3%까지 적용을 1%에서 3%까지 이렇게 적용을 해 왔던 게 그리고 이제 4주택 이상 같은 경우는 좀 중과를 했었어요. 4%까지 부담을 시켰습니다. 물론 이 4주택 이상은 자, 개인들에 대해서 적용을 했었고요. 법인들 같은 경우는 똑같이 1%에서 3%를 다 적용을 했었어요. 이렇게 적용을 해 오던 게 이번에 개정을 했다는 겁니다. 개정이 어떻게 됐냐면은 자, 개인들 같은 경우는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느냐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느냐로 구분하고요. 자, 법인 같은 경우는 특히 구별함이 없이 다 일률적으로 12%를 다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법인 같은 경우는 세부담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늘어나는 거죠. 자, 개인들 같은 경우는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으면 자, 1주택, 2주택은 기존에처럼 1%, 3%를 적용을 하겠다는 거고요. 3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3주택인 경우에는 8%, 4주택 이상이면 12%를 적용하겠다는 거고요. 자, 조정 대상 지역에 있으면 하나의 주택에 대해서는 기존에 1에서 3%를 적용을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근데 2주택부터 중과를 하겠다는 건데 2주택 조정 지역에 있는 2주택 같은 경우는 8%,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3주택 같은 경우는 12%.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에 있으면서 3주택 이상이면 모두 12%를 적용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개정 사항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면요. 금방 말씀드렸지만 개인들 같은 경우는 조정 대상, 비조정 대상 지역으로 나누고 법인 같은 경우는 무조건 다 일괄적으로 12%를 적용한다 그랬고요.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자, 2주택 이상만 되더라도 중과를 먹습니다. 그리고 비조정 대상 지역은 3주택 이상인 경우부터 이제 중과세율을 부담을 한다는 얘기고요. 자, 다만 여기서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인 경우에 자, 일시적으로 우리가 거주 이전 목적이나 일시적으로 갖고 있을 수 있죠. 자, 일시적인 2주택은 제외를 시키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적인 경우는 일시적 2개를 가지고 있더라도 3년 안에는 일반적으로 팔으라는 겁니다. 기존 주택을. 그리고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어디에 있냐. 조정대상 지역에 둘 다 있으면 1년 안에 팔으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제외를 시켜준다? 제외를 시켜준다는 얘기는 조정대상 지역에 2주택이 있더라도 일시적인 2주택에 해당되면 1%에서 3%를 적용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자, 법인은 일시적인 2주택 규정 적용할 여지가 없는 거고요. 자, 이 규정도 역시 2020년 8월 12일 이후부터 적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증여에 대한 취득인데요. 증여 무상 취득에 대한 증여 같은 이렇게 무상 취득에 대해서 우리 취득세율이 기존에도 부담하고 있었었는데요. 증여 같은 경우는 3.5%를 적용을 했었어요. 기존에. 자, 이게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분부터 개정이 됐습니다. 이 증여로 하는 이 무상 취득에 대해서
자, 12%까지 굉장히 무겁게 이렇게 세부담을 시키겠다는 건데요. 조건이 있습니다. 자, 무조건 다 부담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조정 지역 내에 있는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을 해야 되겠죠. 두 번째가 자, 증여 당시에 이 기준 시가가 3억 원이 넘어야 됩니다. 3억 원 이상이 돼야지만이 자, 이 두 가지 요건을 다 만족해야지만이 비로소 12% 중과세율을 부담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자, 이때 자, 증여자 입장에서 1세대 1주택인 사람한테서 내가 받을 경우에 예외를 두고 있는데요. 아무나 한테 그런 게 아니라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아무나 한테가 아니라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소한테 이렇게 증여를 하는 경우에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역시 이게 뭐 다주택자 어떤 조세 회피 목적으로 명의분산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 조정 대상 지역 내 이렇게 일정한 가액 이상에 대해서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에 무겁게 취득세 부담을 시키겠다고 개정을 해놓은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민간임대주택법과 세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